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오늘 일본 히로시마에서는 G7 정상회의 개막을 맞아 조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LA 시간으로 오늘 아침 이 미일 정상회담을 갖고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외교의 거두라고 불리우고 있는 헨리 키신저 전 국무부 장관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중국이 지금처럼 계속 대립한다면 5년 안에 모두 공멸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키신저 전 장관은 미국과 중국이 함께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도 두 나라는 대화를 하고 타협을 해야 한다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12년 만에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면서 은행 위기 사태가 더욱 거세질 수 있다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LA 시간으로 아침에 이 조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의 회담이 열렸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 G7 정상회의가 일본에서 개최됐죠. 이 히로시마에서 개막됐습니다. 그래서 그 G7 정상회의의 일환으로 미일 정상회담이 오늘 LA 시간으로 새벽에 열렸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총리 정상회담. 뭐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했는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역시 중국을 견제하자. 이게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해양 진출 움직임을 억제하기 위한 미일 동맹 강화, 그 미일 간의 협력 이런 것을 강조한 그런 정상회담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미국의 외교 거두라고 할 수 있는 헨리 키신저 전 국무부 장관이 오늘 강력하게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미국 정상과 일본 정상이 만나가지고 결국 중국을 견제하자. 우리는 같은 편이고 앞으로 계속 중국 견제할 거야. 이제 이런 얘기하는데 헨리 키신저 그야말로 외교의 천재. 정말 미국 역사상 최고의 외교 천재라는 헨리 키신저 전 장관이 마치 조 바이든 대통령을 좀 나무라는 듯한 그런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러니까 멍청한 짓 하지 마라. 네가 지금 중국이랑 싸울 때냐. 이제 이렇게 좀 한 소리를 하는 듯한 굉장히 인상적인 모습이었고 이분이 지금 100살입니다. 100살. 좀 대단한 것 같아요. 100살의 나이에도 이런 기자회견을 영국의 언론 이코노미스트와 할 수 있다는 건 정말 보통 분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데 현재 미국과 중국 상황에 대해서 아주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두 나라가 이렇게 미래가 없는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으면 어쩌자는 거냐. 이게 이제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이 아주 한탄스럽게 얘기하는 그런 대목이고요. 참 두 나라 다 생각 없는 것 같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갈 때까지 가보자는 생각인 것 같다. 아무 비전도 없고 계획도 없고 뭐 그런 어떤 구체적인 전략 전술도 없고 그냥 너는 안 돼. 내가 너만큼은 죽여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으로 그냥 가는 것 같다는 거죠. 너무 엉망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립하다가는 결국 미국, 중국 다 망할 것이다. 이게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의 오늘 발언입니다. 헨리 키신저 그러면은 사실 1970년대에 미국과 중국의 이 국교를 틀게 한 그 당사자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의 극한 대립이 좀 더 본인으로서는 아쉽게 느낄 수도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본인이 일단 세상의 어떤 물꼬를 바꿔버렸는데 그렇죠. 미국과 중국 당시 이제 공산주의가 한창 활발할 때 소련이 있고 중국이 있고 이럴 때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과 미국 그 자본주의 공산주의 냉전 시대였는데 그때 이 물꼬의 흐름을 바꿔버렸는데 이제 지금 2023년이 된 지금 현대에 와서 이렇게 다시 또 대립하는 모습 보니까 100살이 된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은 기가 막히는 것 같습니다. 이 1970년대 리차드 닉슨 대통령 시절 국가안보보좌관, 국무부 장관 등을 역임하면서 그 당시 미국 외교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요. 1971년 국가안보보좌관으로서 그 당시 리차드 닉슨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성사시켰죠. 뭐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이른바 핑퐁 외교가 이제 이때 나온 얘기 말입니다. 핑퐁 외교로 닉슨 대통령과 이 중국과의 이 관계를 이뤄내서 결국 국교는 닉슨 대통령 때 이루어진 게 아니라 1979년에 지미 카터 대통령 시절에 이루어졌는데 그 국교 수립이 가능할 수 있는 모든 기반은 다 그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이 리처드 닉슨 대통령 시절에 닦아놓은 그 길이었고요. 그 길을 따라서 결국 그 후임 대통령인 지미 카터 대통령 시절에 국교가 수립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미중 외교를 이끈 공로로 1973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면서 외교 정점에서 활약했는데 그런 노 외교관의 눈에
지금 현재 상황은 참 답답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1973년인가요? 노벨 평화상도 수상을 수상했죠. 하셨죠. 네. 그때 그 당시에 그렇게 맹활약을 하셨는데 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네. 또 다시 도래하는 신냉전 시대라고 해야 되나요? 네. 이런 상황을 바라보면은 굉장히 답답하다라는 답답하죠. 생각을 하실 네. 듯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100살을 살면서 수많은 이 세계사적인 일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네.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은 본인이 겪었던 국제 정세 중에 세계 1차 대전이 발발하기 직전과 지금이 참 닮아 있다. 이렇게 이코노미스트와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제 질서라는 게 필요한데 국제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국제 질서가 필요한데 국제 질서를 확립하려면 보편적인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보편적인 원칙이 지금 불분명해졌다. 이렇게 키신저 전 장관은 지적했어요.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의 어떤 보편적인 원칙을 정해서 거기에 합의를 해야 그런 원칙을 규범으로 해가지고 어떤 딜도 하고 이 서로가 외교도 할 수 있는데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에는 그런 보편적인 원칙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국제 질서도 무너져 있다. 이렇게 좀 지적을 하고 있어요. 아무리 미국이 초강대국이고 또 중국도 그런 초강대국 미국에 맞설 만한 국가라고 하지만 이렇게 질서가 무너지고 원칙이 사라진 이런 상황에서는 참 힘들다는 겁니다. 그 보편적인 원칙이 있어야 그런 원칙에 따라서 합리적인 어떤 관점을 가지고 결정을 내릴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소한 갈등이라도 갈등을 해소할 길이 없다. 타협할 방법이 없다. 이게 헨리 키신저 전 장관이 보고 있는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네, 우리가 흔히 국제사회를 지배하는 것은 약육강실의 정글이다 이런 네, 이제 표현을 네.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이 보편적인 원칙이 없다는 게 매우 불안한 모습이다. 네, 불안한 이런 모습이죠.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은 힘으로써 대립하는 게 국제사회 질서인데 왜냐하면 내 나라 이익이 우선이야.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뭐 이런 게 이제 국제사회인데 그런 것을 그래도 자제시킬 수 있는 게 보편적인 원칙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야 원래 우리나라에 더 좋지만 그래도 이 원칙이 이러니까 우리가 조금 손해 보는 것 같지만 따라가 줄게. 뭐 이런 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원칙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완전히 정글이 되는 거죠. 철저하게 자국 이익만을 앞세운 약육강식의 현장. 그게 지금의 국제사회다. 이게 헨리 키신저 전 장관은 보고 있습니다. 사실 원칙이 있더라도 그게 지켜진다는 보장은 없어요. 국제사회에서. 그렇잖아요. 근데 그래도 원칙이 있으면 그 원칙을 중심으로 최대한 딜을 해볼 수가 있는데 아예 원칙이 없다면 그러면 뭐 딜을 할 여지도 없고 그냥 힘이 모든 것을 결정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헨리 키신저 전 장관이 걱정하는 건 이거예요. 이렇게 원칙이 없는 시기가 계속되면 결국 그 끝은 무력 충돌이라는 겁니다. 전쟁이라는 전쟁밖에 얘기죠.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쟤는 저렇게 하고 싶은데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러면 근데 어느 쪽도 손해 보고 싶지 않고 그러면 전쟁이에요.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싸워서 누구 힘이 더 센지를 가리고 한 명이 굴복을 할 때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헨리 키신저 장관은 이렇게 보편적인 원칙이 없고 국제 질서가 무너진 상황에서는 전쟁밖에 답이 없는 거다. 그게 지금 세계 1차 대전 직전의 상황인데 지금이 똑같다. 이렇게 좀 지적을 하고 있고요. 미국은 원하는 게 있고 중국도 중국이 원하는 게 있다. 근데 그걸 조율할 수 있는 지금 원칙이 없기 때문에 결국 전쟁으로 결판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무력 충돌이라는 재앙적인 결과가 지금으로서는 불가피해 보인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의 갈등으로 지금 3차 세계 네, 대전이 3차 대전. 5년에서 10년 안에 그렇죠. 날 수도 있다. 지금 이런 얘기예요. 그 얘기를 말씀은. 이번 이코노미스트와 네. 인터뷰에서 헨리 키신저 전 네. 장관이 했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시점에서 헨리 키신저 전 장관이 바라보는 중국은 어떤 나라일까요? 그래서 지금 미국은 중국을 적으로 규정하고 중국과 딜을 하기보다는 네. 중국을 이제 누르려고 하고 있는데 헨리 키신저 전 장관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워낙 70년대 중국을 상대로 해봤기 때문에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강대국으로 도약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 강대국이 되고 싶어한다. 미국만큼 강대국이 되고 싶어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걸 원치는 않는다. 그러니까 미국을 누르고 중국이 원탑 국가로서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건 아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건 중국을 오해하는 거다. 이게 헨리 키신저 전 장관의 얘기고요. 중국은 뿌리 깊은 유교주의 국가가 지배하는 그런 국가고 그래서 권력보다 권위를 챙기고 싶어한다. 유교주의란 게 그렇잖아요. 네. 좀 장유유서 따지고 뭐 예를 따지고 뭐 나이 따지고 이게 유교주의.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나라가 원래 그렇잖아요. 좀 예를 차려주고 상당히 좀 높여주고 이런 걸 좋아하는. 그러니까 권력보다는 권위를 더 중요시하는 게 중국인데 미국은 그걸 모르는 것 같다. 중국의 체면을 세워주고 중국의 권위를 세워주면
중국이 알아서 미국과 타협을 할 텐데 지금 미국은 중국의 체면을 지금 깎아내리려고 하고 있고 이러니까 중국은 아주 결사적으로 지금 미국을 상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잘못 대하고 있다. 중국이란 나라를 그렇게 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중국은 유교주의 국가니까 권위를 세워줘야 된다. 체면을 세워줘야 체면을 세워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중국의 체면을 짓밟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체면을 세워줘라. 이게 헨리 키신저 장관의 얘기고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중국 모두 잘못하고 있다. 자신들이 지금 세계 평화를 해치는 주범들이라는 걸 인식해야 된다. 지금 세계 평화를 가장 위협하는 게 무슨 테러리스트가 아니라 미국하고 중국이라는 얘기입니다. 헨리 키신저 박사가 생각하는 거는 세계 평화를 가장 위협하는 가장 심각한 위협은 미국과 중국이다. 그래서 이 두 나라가 반성해야 되고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세계 질서를 제시하고 균형을 찾아야 된다. 그러면 전쟁은 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전쟁은 일어날 것이다. 이게 헨리 키신저 장관 얘기인데 참 100살이 된 분의 말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참 대단한 이 고언인 것 같고요. 통찰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통찰력을 좀 지금 미국 정부, 중국 정부 인사들이 좀 받아들였으면 좀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글쎄 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이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좀 떨어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어요. 특히 그 2번 이상 거래한 매물 가격이 12년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이게 부동산 계에도 문제가 되겠지만 특히 은행 쪽에 좀 은행이 이게, 문제죠.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상업용 부동산이 크잖아요. 덩치가 몇 천만 불, 몇 억 불 이런 그 매물들이기 때문에 그걸 일시불로 사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주택은 또 모르겠지만 상업용 건물은 다 은행 끼고 대출받아 사는데 실리콘밸리뱅크 파산 이후에 은행들이 신뢰 하락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데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니까 다 은행 담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은행들이 네. 그걸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줬는데 담보 가치가 지금 내려가기 때문에 은행 위기가 심화될 것이라는 걱정이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얼마 정도 가격이 떨어진 거예요? 예, 그 블룸버그 통신 보도를 보면요, 예. 이 무디스 애널리틱스 자료를 인용해 보도했는데 올 1분기에 상업용 부동산의 반복 매매 지수 가격이 직전 분기, 그러니까 작년 4분기보다 0.6%가 하락했다고 합니다. 반복 매매 지수라는 건 2회 이상 거래된 부동산 가격을 기준으로 한 가격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워낙 덩치가 크기 때문에 한 번 거래된 거 가지고는 사실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우연이나 또 특별한 어떤 사정 때문에 예상가보다 더 세게 팔릴 수도 있고 더 굉장히 낮게 팔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매면 안 되고 같은 매물이 두 번, 세 번 팔렸을 때 그 평균치를 가지고 가격을 책정하는 건데 그게 0.6%가 떨어진 겁니다. 이게 2011년 2분기 이후 약 11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떨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코스타그룹 부동산 회사죠. 이 코스타그룹이 조사하는 내용 상업용 부동산 가격 1년 전과 비교했을 때는 5.2%. 그러니까 네. 전분기와 비교했을 때 0.6%인데 1년 전과 비교했을 때는 5.2%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서 이 상업용 부동산의 하락세도 지금 눈에 띄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상업용 부동산에 이렇게 가격이 하락한 거는 팬데믹 때부터 쌓여온 것이 원인이다 이런 네.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상업용 부동산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본격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재택근무가 이 코로나19 팬데믹을 상징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뭐 단어 또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회적 거리두기 재택근무 둘 다 사무실과는 거리가 멀잖아요. 그래서 오피스, 사무실 또 소매점, 리테일샵 등이 모두 수요가 감소했습니다. 다 문을 닫아야 됐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쿠시먼 앤 웨이크필드 상업용 부동산 회사는 그 이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공실률이 높아졌다고 그러고요. 지난달 4월에 이 오피스 공실률이 18.6%에 달했다고 그럽니다. 이거 굉장히 높은 거죠, 공실률이. 그래서 코로나19 팬데믹 때 공실률 늘어난 게 아직도 회복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고요. 연준이 그 지난해부터 금리 인상을 하고 있는 그 후유증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팬데믹은 끝났지만 연준이 1년 이상 금리 인상을 계속 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 여파로 인해서 기존의 상업용 부동산 소유자들의 이자 부담이 굉장히 늘었잖아요. 그런 점. 네네. 그래서 전반적인 부동산 거래가 이 이자율이 높아지면서 모기지 이자율 또 상업용 부동산 대출 이자율이 높아지면서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고 있고 그 여파가 상업용 부동산에도 미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네. 네.
그런데 앞으로도 이게 상황이 더 좋아지지 그쵸. 않을 수 있다는 네, 거잖아요. 지금 안 좋은데 우리는 항상 그 경제와 관련해서 미래가 중요한데요. 미래가 중요해요. 예, 앞으로도 상당히 네. 좀 안 좋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연준이 지난주 발표한 금융 안정성 보고서 내용을 보면 그 작년 4분기 기준으로 농장 주거지 제외한 상업용 부동산 대출 잔액이 6조 6천억 달러에 달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부동산 가격 하락하니까 가치가 떨어지면서 다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은행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은행들은 걱정이 큰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상업용 부동산의 가격 하락이 은행들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상업용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장기적인 대책도 필요하겠지만 단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은행들의 위기가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